중정실록 22권 중정 10년 8월 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1515년 명정덕 10년 담양부사 박상, 순창, 군수, 김정이 함께 봉사를 올렸는데 그 소에 이르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제왕의 하늘을 이어 극을 세우는 도리는 좀 바르게 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름으로써 단서를 만들고 처음 접하는 것이 올바른 데서 나오면 큰 기강과 큰 근원이 질서정연하게 빛나고 위에서 움직이면 만가지 일과 만가지 교화가 미치는 것이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고 메아리가 소리에 응하듯 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한결같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면서 교화의 성취를 바라는 것은 비유하면 그 근원을 흐려놓고 흐름이 밝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역경에 이르기를 하늘과 땅이 있은 뒤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은 뒤에 남녀가 있고 남녀가 있은 뒤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은 뒤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은 뒤에 군신이 있고 군신이 있은 뒤에 상하가 있고 상하가 있은 뒤에 예의를 시행할 수 있다 하였으며 시경의 대서에는 이르기를 주남, 소남은 처음을 바르는 도리요 왕하의 기초이다 하였습니다. 대저 역경의 건곤을 어떠므로 하고 시경의 관절을 처음으로 하는 것은 배필하는 것이 인륜의 시초요 만화의 근원이며 강기의 어뜸이요 왕도의 큰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노 애공이 공자에게 묻기를 면류관을 쓰고 친령하는 것은 너무 중하지 않습니까? 하니 공자가 조연히 정색하면서 대답하기를 이성의 결합은 선성의 뒤를 이어 천지 종묘 사직의 주인이 되는 것인데 임금께서는 어찌 너무 중하다고 이러십니까? 하였으며 제 한공은 규구의 모임에서 초명을 처로 삼지 말라 하였습니다. 대저 공자가 초연히 정색한 것은 어찌 애공이 천지 종묘 사직의 주인됨을 근엄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이해를 없이 여기는 것을 한심스럽게 여겨서가 아니겠습니까? 환공은 패자이었을 뿐인데도 오히려 능히 배필의 중함을 알아서 그 분수를 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두 진실로 단서를 만들고 처음을 정하는 도리이니 왕자로서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주나라가 창시될 적에 태왕, 왕계, 문왕이 모두 융성한 덕이 있어 능히 제가 치국하는 도리를 높여 예도를 문란시키지 않았으므로 대대로 어진 왕비를 얻어 인륜의 근본을 바르게 하고 왕화의 근원을 맑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나라 사람의 시에 이르기를 고공단보가 아침 일찍이 말을 달려 서쪽 물가를 쫓아 기산하래 이르러 같이 온 강녀와 더불어 집터를 살펴봤다 한 것은 태왕이 적인의 난을 당하여 황황한 처지임에도 돈독한 은혜를 어기지 않고 왕실의 기틀을 세웠음을 말한 것입니다. 또 이르기를 덕스런 태임이 문왕의 어머니이니 주강에게 사랑을 받아 경실의 며느리가 되었다 한 것은 왕계가 이처럼 장경한 덕이 있으므로 배필이 능히 주강에게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여 주나라 왕실의 왕비됨을 잃지 않았고 경사스러움이 자손에게 계속되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또 이르기를 거북 등 무늬로 그 상스러움을 정하시어 위수에서 친히 맞을 적의 배로 다리를 놓으니 그 광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또 이르기를 종공에 순종하여 귀신들이 원망하지 않으며 애통하지 않았으면 과처에게 모범을 보여 형제에게까지 이르러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것은 문왕이 혼례를 중히 여겨 얌전하고 덕 있는 왕비를 얻어 묘사 신기의 주인으로 삼아 위로는 거룩한 태임이 아름다움을 계승하고 아래로는 규문의 본받기가 되어 방국의 왕화를 유행시켰음을 말한 것입니다. 대저 주나라가 처음을 바르게 하고 근본을 단정하게 한 바가 순수하고 결백하여 결함이 없으며 덕화가 도터어서 투박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래하여 그 왕하가 상자의 사이에서 비롯하여 양양하게 조종 위에 흘러 넘치고
폐연이 사방에 퍼져서 천지의 조화가 음양에 근본하여 성신과 한설을 운행하고 산천 조수 초목을 생장 번식시킨 것과 같았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지아비는 지아비답고 지어미는 지어미다우며 아비는 아비답고 아들은 아들다우며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서 그 사이에 한치의 간사함이나 더럭만한 더럽힘도 감히 가냐함이 없어 하늘과 땅이 자리하고 만물이 육성되기에 이르렀으며 추우와 인지의 아름다운 상스가 모두 이르러 면면이 800년을 지냈으니 이 어느 것이 관제와 작소의 교화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그 쇠미하여짐에 미쳐서는 내교가 무너지고 해이해져 까닭없이 정부를 폐하여 물리쳐 마침내 용적의 재앙을 부른 자도 있고 첩을 적으로 삼아 예의 분수를 어지럽혀 마침내 쟁탈하는 혼란을 부른 자도 있습니다. 기타 당 고종 같은 이는 왕 황후를 폐하며 마침내 종묘 사직이 복멸되어 자손이 끊어졌으며 송철종은 맹황후를 폐하며 본원이 전착되고 엄사가 빚어져 정강의 변이 일어나게 하였거늘 하물며 첩을 부인으로 삼아 떳떳한 예를 경멸하게 한다면 그 재앙이 어찌 작겠습니까? 위 문제가 곽귀빈을 세워 황후를 삼으려 하자 중랑 잔잠이 간쟁하였고 당 명황이 무해비를 세워 왕후로 삼으려 하자 어사 반호례가 간쟁하였습니다. 대저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칠한 흥망의 자체를 환히 징험할 수 있음이 이와 같으니 진실로 제왕의 배필을 증의하고 풍화의 근원을 바로 하고자 한다면 구차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삼가 보건대 옛 왕비 신씨가 물리침을 입어 밖에 있은지 이제 거의 일기가 됩니다. 신은 그 당초의 연유를 상세히는 모르겠으나 무슨 큰 까닭과 무슨 큰 명분으로 이런 비상한 놀랄만한 일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저 임금이 대통을 계승하고 왕위에 오르며 먼저 부부의 도리를 바루어 천지와 같게 해서 안으로는 음교를 다스리고 밖으로는 양덕을 다스려 묘사 신기를 나란히 주재하여 하는 것입니다. 대저배필은 그 중대함 이와 같아서 진실로 어버이에게 승순하지 못하겠거는 종묘사직의 주의를 얻음이 아니면 비록 작은 허물이나 미세한 잘못이더라도 결코 끊어버리는 의리가 없거늘 하물며 명분도 없고 까닭도 없이 패척하였음이리까? 그 어찌 천심을 누리고 종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 광문은 원대 때문에 곽후를 폐위시켰고 송인종은 투기 때문에 역시 곽후를 폐위하였으되 당세와 후세에서 오히려 기자하여 마지 않아 밝은 임금의 큰 누로 여겼습니다. 지금 신실은 폐위할 만한 까닭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전하께서 폐위하신 것은 과연 무슨 명분입니까? 전국 당초에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 등이 이미 신수군을 제거하고는 왕비가 곧 그 소출임으로 그 아비를 죽이고 그 조정에 서면 훗날 후환이 있을까 염려하여 바르지 못하게 자신을 보존하려는 살사로움을 위하여 폐위시켜 내보내자는 모의를 꾸몄으니 이는 진실로 까닭도 없고 또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신씨는 전하께서 용잠하시던 처음부터 정복이 아름답게 화합하여 좋은 배필을 이루었고 의식을 갖추어서 자전에게 알련하여 고부의 의리가 이미 정하여졌었습니다. 전하께서 들어가 대통을 이으심에 미쳐서는 중군의 자리에 나아가 신민의 할애를 받으시고 묘사의 신주를 받으셨으니 전하에게는 배필이 이미 세워졌고 조종 신기에게는 빈조를 받음에 맡길 곳이 있게 되었고 국인에게는 모후의 명분이 밝혀졌고 자전께서는 뜻을 거슬렸다는 꾸지람이 없으셨고 자주에는 버릴만한 허물이 없었고 신인이 슬퍼하고 원망하는 허물이 없었는데 전하께서 강한 신하의 제어를 받아 능히 그 학려의 중함을 보존하지 못하셨으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빈천할 때 사귄 벗은 잊어서는 안되고 조광지천은 버리지 않는다 하였는데
신씨가 대저에서 술과 장을 담그고 쇠소를 받든지 무릇 몇 해였습니까? 사생결활의 의로 서로 믿었고 혼조의 비바람을 함께 맛봤는데 하루아침에 귀는 구오에 오르고 부는 천승을 소유하게 되자 헌신버리듯 하여 높고 낮음의 처지를 달리야 하니 마치 하나는 운천에 오른 듯하고 하나는 구연 아래에 빠져들어간 듯합니다. 지존의 배필과 금술 좋은 우애로 옥전을 떠나 여염집에 섞여 살면서 경상이 쓸쓸함으로 듣는 이가 눈물을 흘리니 태왕이 적인의 난을 당하여 황황한 처지에서도 은애를 돈독히 하여 어기지 않던 것과 다릅니다. 얘기에 이르기를 아들이 그 아내와 사이가 매우 좋더라도 부모가 기뻐하지 않으면 좋고 아들이 그 아내를 마땅하게 여기더라도 부모가 이르기를 나를 잘 섬겼다 하면 아들은 부부의 예를 행하여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다 하였으니 이로써 보건대 패출하는 의는 한결같이 부모의 허락을 받는 것이 분명하거늘 지금은 자직해서 명하지도 않았는데 황실의 지 어미를 경솔히 바꾸었으니 이는 왕계의 일과 다릅니다. 역경에 이르기를 부부의 도리는 오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고 전에 이르기를 부부는 종신토록 변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으니 그 오래도록 변하지 못하는 소위는 건륜의 예를 지키고 만세의 시초를 중히 여겨 감히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처음 예문으로 정한 배필을 생각하지 않고 보불과 빈번의 주인을 돌보지 않은 채 흙덩이처럼 버려 내형을 떨어뜨리니 이는 문왕의 일과 다릅니다. 대저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도리는 가정에 근본되는 것이므로 한번 집을 바로 하면 천하가 안정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난망이 일어나는 것은 가법이 바르지 못함에서 근원하지 않음이 없으니 아저의 가법은 모두 바른 데서 나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태조는 창업하여 모범을 보이신 성군이시면서도 패총에 빠져 적세의 분수를 어지럽히고자 하셨고 선능에 미쳐서는 암담하였기 때문에 송인종의 그릇된 전철을 밟았습니다. 근본 세움이 한번 어그러지자 그 유파가 연산군에 이르러 드디어 넓고 커져서 강상이 끊어지며 종묘와 사직이 거의 폐허가 될 뻔하였으며 그 화가 참혹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뜻밖에 크게 닥쳐온 좋은 운수를 얻고 여조의 부조춤에 순응하여 얼오를 해치고 평탄한 대로 돌리시고 황매한 것을 도려내어 맑은 데 오르게 하셨으니 이는 정의 삼령이 눈을 씻고 우러러 바라던 바입니다. 새로 왕이 오르시는 날에 마땅히 한 집안의 근본을 단정히 하고 천지 생민을 위하여 극을 세우고 만세의 넓은 깃털을 크게 세워서 빛나고 밝기가 해와 달이 중천에 걸린 것과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회였는데 머문머문하여 능히 스스로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왕하의 근원인데 위에서 스스로 먼저 어지럽혔으니 이러고도 치화가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으니 그 오옥됨을 많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홀로 천하만의 허물이시겠습니까? 저 당초에 권세를 끼고 용사하던 신하의 죄는 죽여도 그 죄가 남습니다. 저 원종 등도 명분의 크기가 하늘과 땅처럼 분명하여 범할 수 없다는 것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오직 그 자신만을 보존하려는 간교한 계교가 뛰어났기 때문에 방사하고 끄리낌 없이 초매하고 위이한 때를 타서 전하께서 자기들의 소위를 감히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하여 군부 겁제하기를 마치 다리 사이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희롱하듯 하고 국무를 내쳐 쫓기를 병아리 새끼 팽개치듯 하였으니 이런 일을 참아하였거늘 무슨 일인들 참아 못하였겠습니까? 그 마음을 미뤄보면 비록 동탁 조조의 소행까지도 못 끓이겠습니까? 인신의 난역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난역하면 반드시 베는 것은 춘추의 어리이니 이는 정이 이런 무리를 위하여 설정한 것이 아닌 설정한 것이니다. 것이니 만약 인시가 죄인을 소출이어서 지존을 짝하고 종조를 주장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핑계한다면
수군의 죄가 본디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 어찌 좋게 이로써 왕비를 연루시킬 수 있습니까? 가사 종묘 사직의 죄를 얻어 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왕비는 참여하여 들을 일이 없으니 또한 이것을 허물로 삼아 미칠 바가 아닙니다. 옛날 한 선제 때에 곽씨가 모욕하였다가 일족이 주륙을 하였으되 곽후는 참여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되지 않았고 아들 심온은 헌능에게 죄를 입었으되 소헌왕의 옥도에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전철을 환하게 증험할 수 있거늘 하물며 신수군은 당초 나라 일에 관계된 죄가 아니었으니 주가에 의친하는 법전에 준하여 비록 용서하여 보존케 하여도 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죄를 더하고 또 기필코 왕비를 연루시켜 배출하였으니 이는 자신만을 아끼고 임금은 무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왕실의 주손으로서 들어가 대통을 이으시었으니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하여 3대의 대의원보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데 원종 등이 국가 계획을 잘 하지 못하여 전하를 세수의 지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산군의 무도함이 극심하여 삼강이 민멸되어 다시 사람의 도리가 없어져 신기가 싫어하고 조정이 거절하고 친척이 배반하고 인심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폐위된 독부가 되었으므로 이성의 손에 대통이 넘어가게 되었더니 하늘의 도움과 사방의 구가를 힘입어 삼부가 전하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전하께서 이에 따른 것입니다. 대저 왕통을 계승하는 것은 천하 고금의 큰일이므로 진시로 명백정대해야 하며 조그마한 트럭만큼이라도 승구임이 있어서는 안 되며 태양이 허공에 걸려 만물이 쾌히 볼 수 있는 것과 같아야 하니 그 어찌 구차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반정 당초에 마땅히 대비의 명을 받들어 연산군이 천지와 조정과 신민에게 거절된 죄를 낱낱이 세어 종묘와 사직에 폭로한 뒤에 위로 천자에게 고하고 명을 청하여 대위에 오르심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대제 이와 같이 대통을 이어야 왕위를 계승하는 도리가 명백정대하여 숨김이 없게 되고 사방 만세가 우러러보기를 태양이 허공에 걸린 것과 같이 하리니 어찌 위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하여 박원종 등은 대의에 어두워서 전하께서 광명정대하게 대통이으신 것을 짐짓 선의를 교대하는 듯이 글을 지어 천조를 속였는지 애석합니다. 전하께서 강한 신하에게 제의를 받아 가교가 어그러져 인륜의 근본과 왕하의 근원과 처음을 바르는 도리를 밝게 심고 크게 드날리지 못하셨으니 마음으로 무엇으로 중하와 위육의 공을 이루어 하늘 마음을 안정시키겠습니까? 만화가 따라서 날로 박잡하여지고 풍교가 자연히 퇴박하여지며 어그러진 기운이 불울하고 음양이 차슬을 바꾸고 일월이 박식하고 샘물이 끓어오르고 꽃과 열매가 겨울에 열리고 많은 서리가 여름에 내리고 또 비오고 벼들고 바람 불고 우박 내리고 살비열 무지개 고충의 요괴에 이르기까지 간간히 나타나기도 하고 계속되기도 하였습니다. 요사이 후정의 바늘이 슬픔을 그친 지 얼마 안 돼요. 장경 왕후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고니가 슬픔에 잠겨 고요하니 생각건대 하늘이 전하를 경계함이 깊습니다. 전에 이르기를 화한 기운은 상스를 이르게 하고 어그러진 기운은 괴이함을 이르게 한다 하였고 옛적에 여자가 원혼을 품으니 연나라에 서리가 내렸다 하였습니다. 저 공항벽촌에 미천한 한 계집은 보잘것없어 하늘에 관계없을 것 같은데 그 맺힌 원한이 좋게 하늘을 감동시켜 서리발을 달리는 변을 불러올릴 수 있습니다. 지돈을 베풀어서 천지 묘사 신은을 제사 지내어 상제가 가만히 돌보는 사람인데 까닭없이 패척하여 한방에 낙막하게 지내면서 깊이 거룩한 원한을 맺게 하였으니 천지의 화기가 상하고 거듭하여 계속되는 여러 가지 궤변이 오는 게 되는 것은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성념도 또한 이에 미침이 있으십니까? 이미 지나간 과실은 그만이나 어찌 다시 바로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한번 생각을 달리할 계기에 달리었을 뿐입니다. 지금 내정의 주인이 비었으니 마땅히 이때를 계기로 쾌히 결단하셔서 신씨를 곤호의 자리에 앉히시면 천재의 마음이 험량할 것이요 조종의 신령이 윤허할 것이고 신민의 희망에 부응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장차 이 자리를 누구에게 부탁하고자 하십니까? 이미 떨어진 대의 명분을 보존하고 어그러진 옛 은혜를 온전히 하시면 이는 바로 대의와 정리에 합당한 것으로 환하여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가사 어떤 사람이 이미 폐위한 것을 이유로 삼아 망령되이 이 의를 낸다면 이는 전일 폐위하자는 의논을 주장한 신하에게 아부하여 관망하다가 다시 전하의 가법을 어지럽게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 원종 등이 비록 왕실에 큰 공이 있었다고 하나 그때를 당하여 천명과 인심이 모두 전하에게 돌아갔으니 비록 그 무리들이 아니더라도 신기가 장차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마침 대인이 일어나는 기회를 타고 그 힘을 바친 것뿐이었습니다. 그 공을 믿고 간사하게 끓이낌 없이 군부를 겁제하여 국무를 내줬고 천하고금의 큰 분수를 범하였으니 이는 만세의 죄아리 공으로 이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이는 만세의 죄라 공으로 이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 발효할 때를 당하여 전하께서는 확고하게 왕후 폐위하자는 청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협제한 정상을 상고하여 전형을 밝게 바루어야 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자약하게 영화와 부를 누리게 하여 주었으니 좋게 그 공을 보상하였습니다. 이제 이미 죽었으나 마땅히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 관작을 추탈하고 압박에 효유하여 당세와 만세로 하여금 큰 분수는 절대로 범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환히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 몇 가지 일에 대하여 의리에 질정하셔서 지체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처리하시면 이 왕의 잘못을 단번에 씻을 수 있으며 인륜의 근본과 왕하의 근원과 처음을 바로 하는 거리가 맑고 광대하여 천지가 캄캄하였다가 다시 개어 탁 트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또 능히 정일하게 하시고 자신을 삼가서 성의와 정심하는 마음을 정치하는 이 지혜에 미루어 확중하시면 주가의 인지 추의 왕하가 이로부터 성취될 것이고 왕업도 800년을 지나 만세에 이르도록 무궁할 것입니다. 신등이 소원한 신하로서 직위를 넘는 책망을 피하지 않고 감히 면총을 더럽히는 것은 진실로 이 몇 가지 일의 분수와 의리에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대하기 때문에 마음속에만 간직하여 두고 한번 임금에게 들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으였습니다. 신등이 가슴에 분노를 품은 지가 오래면서도 전에 능히 말을 내지 못한 것은 특히 장경왕후께서 중전에 계심으로 신씨를 보기시키면 장궁경왕후의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장경왕후께서 돌아가시고 권위가 다시 비었으니 정의 도로 바로잡을 기회이고 또 구원하시는 때를 당하였으니 이러므로 신등이 급급히 아뢰는 바입니다. 방금 천변이 사라지지 않고 정교가 순수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일이 방도에 어긋나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힘써 공경스럽게 하시어 능히 천심을 누리소서. 또 신등의 구고한 회포와 답답한 생각이 아직도 많으나 모두 다 말씀드리지 못하니 삼가 전하께서 굽어 살피소서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이 의논이 매우 올바른 것인데 좌우의 의논이 분운하여 서로 시비를 하고 나중에는 양시 양비의 말이 나와 조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사림이 반목하여 그 화의 계제가 참혹하였다. 상이 소를 정원에 내리고 전교하기를 이는 큰일이다. 어찌 소신의 말을 듣고 살 수 있겠는가. 비록 해조에 내리더라도 또한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이 소는 정원에 머물러 두는 것이 가하다. 그리고 옛적에 이르기를 출납을 미덥게 한다 하였다. 정원은 후설의 곳이어서 다만 위에 정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래는 봐도 분명히 살펴서 아래여야 한다. 그런 뒤에야 출납을 미덥게 하였다고 할 만한 것이다. 평상시에 상언하는 등의 일은 정원이 의뢰 입게 하이하나 만일 구원에 의하여 봉사를 올린 것은 천면의 임금 앞에서 개탁하소서라고 밝혔어도 심히 굳게 봉하지 않았으면 뜯어보고 아래어야 한다. 이 뒤로는 비록 그
위 아래가 끝을 풀로 단단히 봉하여 뜯어볼 수 없게 한 글이라도 모두 뜯어본 뒤에 아래면 출납을 미덥게 한다는데 합당할 것이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박상 등의 봉사는 위아래를 풀로 봉하여 뜯어볼 수 없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교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결같이 이와 같이 하게 하면 정직한 말을 올리어 권간과 환측을 끓이지 않고 충성스러운 속마음을 토로하는 이들이 반드시 억누르고 맡겨서 상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면 비록 흉소가 용사하고 군자가 패척되어 종묘 사직이 망하게 됨에 이르렀어도 만약 간산자가 정원에 앉았으면 임금에게 들어가는 문이 닫혀서 아랫사람의 실정이 막혀서 통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 국가의 해됨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임금의 한 가지 호령과 한 가지 말은 곧 법이 되는 것인데 그 끝과 처음을 생각하지 않고 이와 같이 잘못할 수 있겠는가. 상이 이렇게 실언하였으니 위태롭도다. 경세창은 도성지로서 정원에 있으면서 한마디도 그 잘못을 밝히지 않았다. 경세창은 용렬하고 망령된 속인이라 진실로 헤아릴 것도 없거니와 신상은 조금 지식이 있으면서도 또한 그러하였으니 이자와 윤세우, 성운, 윤은보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 박상 등이 논한 중국의 명을 청한 과실과 왕비를 패한 잘못은 정의 유자의 고든 의논이며 그 주의가 지극히 충실하고 고든 말이다. 비록 간혹 맞지 않은 의논이 있기는 하나 어찌 감히 이 때문에 나무라겠는가. 상은 출납을 미덥게 한다는 뜻을 몰랐고 아래 사람도 역시 그 직책을 다 하지 못하였으니 그 통탄스러움을 견딜 수가 있겠는가.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1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지진이 일일다.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 10월 1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얘기를 강하다가 남자는 직분이 있고 여자는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한 말에 이르러 설경 인권이 아래기라. 부인을 시집가는 것을 일러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니 이는 곧 친령의 예입니다. 지금 친령의 예를 국가에서는 이미 행하고 있으나 아랫사람들은 그 예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혼례가 바르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혼인이란 처음에 바로 하는 도리이며 그 예가 올바른 뒤라야 여러 가지 일이 따라서 올바르게 됩니다. 만약 큰 해가 없으면 모름지기 친령의 예를 신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라 풍속이 다투어 사치를 숭상해서 비록 유식한 사람일지라도 혼인할 때는 사치를 숭상하니 가난한 사람은 이 때문에 시기를 잃어 혼례를 이루지 못하는 이가 많습니다. 요즘 듣건대 조관의 딸이 나이 30인데도 오히려 처녀로 있다 합니다. 기왕에는 이와 같이 시기를 넘긴 사람이 있으면 어부가 보고하고 관에서 자장을 쏘 진율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법을 거행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납치하는 일이 또 매우 제도에 지나칩니다. 그래서 폐조 때부터 목면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례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비록 폐조의 법이더라도 거행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정은 표빙은 아래기랄. 사농 공상으로 말하면 농사가 제일 중합니다. 한나라 때도 또한 농사에 힘쓰는 것을 중히 여겨 효렴 혈량과 아울러 첨가하고 같이 등용하여 농사에 힘쓰는 것을 중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사에 힘쓰는 자가 생계는 유효하되 배경이 없으면 도리어 농사 잘 짓는 것으로 뽑아서 입거인으로 정합니다. 죄 없는 백성이 한갓 농사에 힘써서 잘하는 것 때문에 이 재난에 걸리게 되니 그렇게 하면 그 누가 농업을 즐겨 하려고 하겠습니까? 도리어 농사를 게으리하고 포기하여 전답을 모두 팔아버리고 상고 일을 달게 여기는 것이니 신의 뜻은 입거시키는 것은 모름지기 죄 있는 이로서 가려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호강이 향곡을 무단함으로써 친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며 아전으로서 무문농법하여 공공한 백성을 괴롭히고 노략질하는 무리가 한 고을의 한 고장에도 그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또 재물과 자산도 많으니
모름지기 이런 사람들을 뽑아 옮겨서 변방을 채우면 인심이 모두 징예되어 스스로 악한 짓을 하지 않고 풍속도 이를 인하여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증조실록 22권 증종 10년 8월 10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2권 증종 10년 8월 10일 갑자 네 번째 기사 경성 및 경기의 고양 양주와 강원도의 철원, 평강, 금화, 금성, 회양, 춘천, 낭천의 지진이 일다. 증조실록 22권 증종 10년 8월 11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2권 증종 10년 8월 11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2권 증종 10년 8월 11일 얼축 세 번째 기사 대사원 권민수, 대사관 이행, 지비 허지, 사관 김내문, 장령 김영, 지평 채침, 문관 헌납 유돈, 정원 표빙이 아래기를 담양부사 박상, 순창 군수 김정희 상사여 감히 사특한 의논을 바라했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참컨대 잡아다추 오게내려 그 소위를 추구하소서. 이 두 사람 무식한 사람이 아니어서 조금 문자를 아는데 이와 같으니 반드시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신등이 그늘 시관으로 들어갔다가 금일에야 비로소 들었기 때문에 아래입니다. 그 소장은 궁중에 머물러 두어서는 안 되니 속히 대신에게 보여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상의 뜻을 분명히 알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행이 먼저 발언하기를 박상등이 이 사특한 은연을 내었으니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바람에 쏠리듯 쫓았다. 이행의 뜻은 대개 장경 왕후가 이미 원자를 낳고 승하하였으므로 권위는 비록 비었으나 나라의 근본은 이미 정하여졌으니 만약 신씨를 보기 하여 선우의 의리를 논하면 신씨는 먼저이고 장경 왕후는 뒤이기 때문에 나라의 근본이 혹 동용될까 염려하였으였다. 헛날 유돈이 홀로 그렇지 않다고 논하는데 그 뜻은 내게 상소하였다고 잡아다가 추구하면 언로의 방해가 될까 두렵다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돈도 능히 강제하지는 못하였다. 또 논한다. 사무는 추대한 공이 비록 크나 왕비를 위협하여 패한 죄는 만세에 벗어나기 어렵다. 만약 삼훈을 저승에서 일으켜 이 상소를 보이고 물으면 또한 반드시 목을 움츠리고 부끄러워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이다. 대간이 모두 무식한 사람이라서 권민수와 이행을 말만을 믿고 바람에 쏠리듯 쫓았으니 애석하다. 또 논한다. 이행이 생각하기를 장경 왕후가 후흥하자 박상, 김정희 신씨를 세워 왕후 삼기를 청하며 신씨는 신수군의 소출이라 만약 뜻을 얻으면 어버이를 위하여 보복할 것이니 이런 일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정이 반드시 그 재앙을 받을 것이다. 연산군이 패비 윤씨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그의 사직을 위태롭게 하였으니 마땅히 다시 그 전처를 밟아서는 안 되거나 더구나 우리 임금의 거룩하심으로써 뒷날에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으리야 하고 이에 박상 김정을 죄 주어 뒷날의 재앙을 막기 위하여 청한 것이다. 사림들은 이런 깊은 생각을 모르고 죄를 청한 것을 허물로까지 여겼다. 전교하기를 나도 처음 상서를 보고 국가의 큰일을 경솔히 의논한다고 생각하였다. 내 의사도 그 이유를 주문하고자 했으나 다만 구원으로 인하여 상진하였기 때문에 버려두고 쓰지 않으면 될 것이니 반드시 주문하여 취재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여 이로써 명하여 정원에 머물러 두게 하였을 뿐이다. 그들이 지적하여 허물한 뜻을 보건대 오로지 삶 대신에게 죄를 돌렸다. 박상은 신진이 아니요 대간 시종이 반년에 오래 처하였었는데도 사문이 이미 죽은 뒤를 험타서 반론하였으니 그 심술도 또한 알만하다. 지금 대간이 아랫발을 들이니 과연 옳다. 아랜대로 주문하라 하고 곧 정부 당상을 불러 상소를 보였다. 중교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11일 얼축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 좌의정 정관필 우의정 김은기 좌찬성 장순손 우찬성 김전 우참찬 남건이 그 소를 보고 아뢰기를 국가의 큰일을 이미 정한 지 열흘인데 이제 망령된 의논을 발하였으니 지극히 그릅니다. 죄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비록 잡아다가 추문하더라도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상소하는 말로 대답할 뿐일 것입니다. 대저 구원한 뒤는 아랫바가 비록 매우 광패하더라도 잡아다가 주문하는 것은 지나칠 듯합니다. 다만 그 잘못된 말을 아래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대간이 구원으로 인하여 상소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뒷날뿐 운한 의논을 없애고자 주문하려는 것이니 반드시 주문한 뒤에야 정상이 없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주문하는 일은 이미 대간에게 전교하였다. 유순 등이 모두 의논하고 다시 아뢰기를. 박상 등이 말한 바는 광패하기가 막심하여 지금 죄주지 않으면 뒤에 반드시 분분한 의논이 있을 것이니 대간이 말한 바가 옳습니다. 그러나 구원하고서 그 말한 바의 실수로 주문하면 크게 언로에 방해되니 모름지기 지성으로 구원하였다가 비록 망령된 말이 있더라도 버려두고 죄주지 않아서 언로를 크게 열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내가 어찌 언로에 방해됨이 있음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박상등은 명류로서 오랫동안 대간 시종의 반열에 있었으니 어찌 조정의 무리를 모르겠는가? 또 조정에 오히려 인물이 많은데 멀리 일개 고을에 있는 자가 감히 큰일을 의논하니 조정에 인물이 있다 여겼으면 어찌 이같이 할 수 있겠는가? 또 사문을 배척하여 지난 일까지 심히 헐뜯었다. 박상등은 시종에 있은 지 오래여서 말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터인데 사문이 이미 죽은 뒤를 노려서 감히 이러한 의논을 냈으니 어찌 사특한 뜻이 없겠는가. 그 정상을 추문하면 인심을 안정시킬 수 있고 사특한 의논도 그칠 것이다 하였다. 유춘 등이 3번 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1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채침이 아래기라. 어제 아랜 박상 김정의 상소는 관계되는 바가 몹시 크니 부득이 그 사특한 의논을 추문하여 주의를 다스리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정은 표빙은 아래기라. 언로의 방해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요 이는 실로 사특한 의논으로 종묘사직의 안위와 크게 관계되는 것이니 언로의 방해가 된다고 하여 추문하지 않았으나 안 됩니다 하고 영사김 은기는 아래기라. 박상 등이 망령되이 국가의 큰일을 의논하였으니 대간이 추문하기를 청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이 사람들을 주의 주면 언로의 방해가 되니 다만 그 망령된 의논을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두루 알게 하려면 파직하는 데 그치는 것이 가합니다. 지금 잡아오면 안팎에 놀랄 뿐만 아니라 또 조율까지 하여 죄주기까지 하면 사체에 방해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른 일은 그만두더라도 그 가운데 임금은 약하고 신하가 강하다는 말이 있으니 이는 몹시 그르다 하며 채침이 아뢰기를. 구원하고서 죄주면 언로에 방해가 있다는 것을 신등도 또한 어찌 이를 헤아리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그 관계되는 바가 몹시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장경 왕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장경 왕후가 어떻게 여기고 이와 같은 치 운운하는 것입니까? 대신은 마땅히 나라와 더불어 휴척을 같이 하여하는데 사지가 관계되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언로에 방해가 되므로 주문하에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니 이는 언로를 생각하고 언로만을 생각하고 그 일이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대간이 주문하자고 청하여 이미 연호하였으니 승진은 곧 전제를 갖춰 서게해야 하는데도 관망하면서 서게하지 않다가 밤늦게 독촉을 바꿔서 서게하였으니 승지도 추구하여야 한다 하고 김은기가 아뢰기를. 그 말이 지금 광패하나 구원한 뒤에 수를 올린 까닭으로 잡아오면 반드시 형신하는 데 이를 것이니 사체가 몹시 손상됨으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고 채침은 아뢰기를. 일이 종묘사직에 관계되는데 어찌 버려두고 주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종묘사직의 큰 개체가 헤아리지 않으면서 형장을 쓰는 작은 일만은 말하니 더욱 대신이 아랫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10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영의정 뉴슨 좌의정 정광필 우의정 김은기 좌찬성 장순선 우찬성 김전 우참찬창 남곤 등이 아뢰기를. 박상 김정 등의 일은 어제 이미 전교를 들었습니다. 다만 예로부터 제왕이 구원하면은 말이 쓸만하면 채택하고 쓸만하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곧 구원하는 도리입니다.
지금 잡아다가 추문한다 하여도 반드시 상소의 사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여 형정을 쓰면 그 일이 지극히 중하니 진실로 이와 같이 하여서는 안 되며 또 지금 듣건대 금부랑을 보내어 잡아오게 하였다 하니 무릇 당하관은 을의 서리를 보내는 것인데 이제 난관을 보내면 더욱 놀랍습니다. 신등이 이 사람들이 말을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망령된 말만을 조정해 효유하고 실현한 줄은 다스리지 않는 것이 사체에 합당하겠기에 다시 와서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망령된 말일지라도 버리고 주의 주지 않은 것은 그 관계되는 바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관계되는 바가 몹시 크고 그 소위에 이르기를 장경 왕후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운운하였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았으면 그 어찌하려고 했는가. 이는 반드시 패리팔 마음을 품고 있어서 그러는 것이다. 대신들은 고난 뒤에 개진한 일로 죄 줘서는 안 된다 하나 무릇 이래는 양시 양비가 없는 것이어서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고 그러다고 생각하면 마땅히 추문하여야 한다. 대신들은 고난 뒤에 주의를 다스린 것이 옳지 않은 것만 알고 종묘사직의 큰일은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무릇 금부 난관을 보내는 것은 그 일이 중하나 중하지 않으냐를 보아서 하는 것인데 이는 일이 종묘사직에 관계되므로 난관을 보낸 것이다 하였다. 유선등이 또 아뢰기를 소가운데 장경 왕후께서 돌아가셨다고 한 말을 상교에 이르시기를 반드시 회립할 마음이 있는 것이다 하셨는데 저들이 어찌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이 말로 죄를 정하면 그 죄가 큽니다. 그 정상은 그렇지 않은데 이로써 죄를 성립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구원한 뒤에 말하는 바가 비록 매우 망령스럽더라도 너그를 용납하고 취재하지 아니하면 더욱 성덕이 빛이 있을 것입니다. 말은 비록 망령되나 그 실은 정상이 없습니다. 과연 정상이 있다면 신흥도 마땅히 곧 죄주기를 청했을 것입니다. 하고 정광필은 돕게 하기를 지금 하교하시기를 패리팔 마음이 있다 하셨으니 사실이 그렇다면 반드시 사죄를 받게 될 것이니 신은 마땅히 이같이 경솔하게 하교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말하여 옳다고 생각되면 화곤을 더하고 한 번 말하여 그러다고 생각되면 부월을 더하여 이와 같이 죄를 주면 만세토록 후세 왕들이 모두 이를 본받게 되어 무궁한 패단이 생기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신등이 비록 미멸하나 어찌 사직의 중함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구원으로 인하여 이같이 죄를 받으면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경계할 것이니 후일의 패단이 또한 큽니다. 나이 젊은 오활한 유생이 먼 지방에 치우쳐 있으면서 의논에 참여함이 없어 망령된 말을 바란 것이니 마땅히 너그를 용납하여 파직하는 데 그치면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이 실수한 바를 알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이 아뢰 바 마땅히 포용을 보여야 한다는 뜻을 내가 어찌 헤아리지 못하겠는가. 다만 박상등이 이 소는 경솔히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효효한 의논으로 인하여 바라는 것이다. 이로써 추문하면 일이 과연 번질 것이니 반드시 죄를 다스린 뒤에야 효효한 의논이 거쳐지고 인심도 또한 모두 안정될 것이다. 비록 대신들의 의논에 따라 파직하는데 거치더라도 대간이 또한 어찌 말하지 않겠는가. 부득이 추문하여야겠다 하고 드디어 명하의 보원군 6조 한승부의 당상과 홍문관을 불러 모두 골정에 모여 의논하게 하였다. 장령, 김영, 정은 표빙이 아뢰기를 박상, 김정 등이 상소한 일은 그 구원한 뒤에 이기 때문에 죄의 조수는 안 된다 하나 신등도 대간으로서 어찌 얼모를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일이 종묘사직에 관계되기 때문에 논란하는 것이고 그 소를 대신에게 보이기를 청한 것은 속기 그 죄를 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제 듣건대 6조 한승부 홍문관의 명하에 정의하게 하셨다는데 무릇 이를 의논하면 곧 의심스러운 일을 의논하는 것인데 이는 시비가 판연하여 의심스러운 뜻이 없고 위의 뜻도 이미 결정되셨으니 모름지기 여럿이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10일 병인 세번째 기사 교승군 노분필 병조판서 신용계 공조판서 유담년 이조판서 안당 호조판서 고형산
한승부 좌윤 김석철 이조 참판 심정 형조 참판 유미 병조 참판 이장생 호조 참이 이맥 병조 참이 이세응 공조 참이 서곡철 형조 참이 박호겸이 아래기를 지금 박상들의 등의 상수를 보건대 지극히 광패하여 마땅히 주의를 더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하고 이제 또 주의를 더하면 언로에 방해가 있습니다. 제왕이 가난한 말을 받아들이는 도리는 말이 비록 망령되어 쓸만하지 않더라도 죄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품은 바를 다 아려는 것이니 비록 지나친 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용납하여 버려두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헌문관의 의논도 또한 이와 같았다. 한승부 의원 손중돈이 의논드리기를 구원한 뒤에 개진한 바 이 일이 비록 극히 잘못되었더라도 모두 버려두어야 합니다. 만약 그 사이에 분변과 힐난을 더하면 언로가 막힙니다. 그러나 이는 비록 구원한 뒤이더라도 말한 바 실수가 몹시 크니 비록 죄는 다스리지 않더라도 파직하는 것은 가합니다. 하니 대간에 전개하기를 지금 여러 의논을 보건대 모두 구원한 것으로 주의를 삼아 의논이 한결같이 못하다 하였다. 김영등이 또 아뢰기를 이는 개괄하여 구원으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범인의 봉사에 견줄 것이 아닙니다. 상은 일찍이 대간 시종이 되었었으니 그들의 말을 사람들이 반드시 믿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소는 아래 사람들이 들으면 반드시 모두 쉽게 현혹될 것이니 언로의 방해됨이 있다여 논하지 않을 수는 안 됩니다. 모름지기 명백하게 추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환히 알게 하여야 합니다. 언로에 방해되는 것을 신등인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니 빈청에 전교하기를 지금 여러 의논을 들어보니 한결같지 않다. 그러나 이 일은 종묘사직에 크게 관계되므로 가볍게 버려둘 수는 없으니 잡아다가 추구하는 것이 지당하다. 박상등의 잘못을 조정이 누가 모르겠느냐. 만약 잡아다가 추구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고신을 모두 빼앗고 외방에 부처하여 영원히 소용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가. 만약 그렇게 하려면 처음에 전교에 의하여 잡아다가 추구하여 이율에 의하여 조의를 정하는 것이 또한 어떠한가. 이 두 가지 뜻으로서 그 가부를 의논하여 아래라. 이른바 파직이라는 것은 작은 죄에 적용하는 것이니 이에 그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하며 노공필 등이 또 아래기를 신등은 잡아다가 추구하면 반드시 형장을 쓰게 될 것이니 구원한 뒤에 사람을 죄지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뢰었던 것인데 지금 상교에 이르시기를 반드시 잡아다가 추구할 것 없이 그 죄를 정하려 한다 헤아려 정하는 것이었다냐 하시니 이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겨우 고신은 면할 수 있으나 다시는 성조에 서지 못하게 되니 구원한 뒤에 이와 같이 처치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하니 대간에 전교하기를 내가 여러 의논을 보니 모두 구원한 뒤라는 것으로서 말을 한다. 그러나 대간의 아름에 따라 잡아다 추문하는 것이 가하다 하고 노공필 등에게 전교하기를 나는 추구하지 않고 조의를 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은 옥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연구에 소용하지 않는 것을 지나치다고 생각하나 박상 등은 곧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였으니 파직하는 것은 가볍다 하였다. 노공필 등이 또 아뢰기를 신 등의 뜻은 이미 다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잡아다가 추구하더라도 소 밖의 별다른 정류가 없을 것인데 만약 그 정상을 추구하려 하면 형옥이 반드시 중하여질 것입니다. 구원한 뒤에 마침내 그 옥사를 이루면 혹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니 다시 더 상냥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잡아다가 추문할 뜻을 대간에게 말하였다. 이에 도사 장기건을 보내어 박상 김정을 잡아오게 하였다. 아휴.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1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1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박상 등의 추문을 명하여 이르기를 신실은 반정 뒤에 조정에서 대의를 들어 모두 배출하기를 청하였으니 국론이 일정되었으며 장경 왕후는 이미 왕비를 책봉하여 위로 천조에 고하였고 온 나라 시민이 국무로 추대하여 끝내 이간하는 말이 없었는데
너희들이 이르기를 가슴속에 울분을 품은 지 오래였으되 앞으로 능히 토로하지 못한 것은 정이 장경왕후께서 곧 위에 계심으로 만약 신실을 포기시키면 장경왕후의 처지가 곤란해질까 하여서였으나 지금은 장경왕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급급히 개진합니다 하였으니 장경왕후가 만약 돌아가지 않았다면 장경왕후를 어떠한 처지에 두겠다는 말이냐. 너희들은 신하로 장경왕후를 섬겼고 희릉의 흙이 아직 마르지 않았으니 애회하는 정의가 마땅히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는 너희들이 일찍이 왕후를 무시하는 마음을 두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너희들은 또 이르기를 태조께서 왕업을 창시하는 성군으로 적서의 분서를 어지럽히고자 하셨고 선능에 미쳐서는 명분 없는 처사로서 인종의 잘못된 전철을 밟았다 하였으니 그 명분 없는 내용을 너희들이 아느냐. 조종을 경솔히 배척하고 가법을 망령되이 언론하고 종묘 사직을 능멸하였으니 이는 무슨 뜻이냐. 너희들은 또 이르기를 반장하던 처음에 연상원의 주의를 들어 위로 천자에 고하는 것이 옳거늘 박원종 등이 대의에 어두워 천주를 속였다 하여 박원종의 주의를 청하였으나 이는 박원종 등의 단독 의사가 아니요 조정의 의사였는데 박원종을 청론하니 조정을 어떠한 처지에 두고자 함인가. 이는 또 무슨 뜻인가. 너희들의 의논이 만약 올바르다면 너희들은 일찍이 대간을 시종으로서 경악을 출입하였으니 너희들의 뜻을 말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장경왕후가 세상에 살아있고 사문이 조정에 있을 때를 당하여 개진하여 의논했어야 하거늘 위에서 반드시 신실을 포기하고자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의 의사를 엿보아 여럿의 마음을 요동시키니 이는 무슨 뜻이냐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이런 인도로 상정은 죽음을 면할 수 있겠는가. 대간이 인도하기를 한번 잘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스스로 언로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살림의 화가 이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심하도다. 권민수와 이행이여. 그렇다. 증조실록 22권 증조 10년 8월 1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예조 판서 바겔이 병으로 사직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2권 증조 10년 8월 13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2권 증조 10년 8월 1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2권 증조 10년 8월 1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2권 증조 10년 8월 14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평양에 사는 김명선이 악질에 걸렸는데 그 아들 일광이 손가락을 끊어 약에 타서 구려하였다. 이 일이 위에 보고되어 정리하고 복호하였다. 증조실록 22권 증조 10년 8월 1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예기를 강하다가 희노, 애, 구, 애, 오, 욕 일곱 가지 감정은 배우지 않고도 능한 것이나 얘가 아니면 어떻게 이를 다스리겠는가 하는 말에 이르러 시독관 신 광한이 아뢰기를 칠정은 모두 하늘에서 받은 것이니 비록 배우지 않고도 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예로 다스린 뒤에야 절도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칠정을 모두 성찰하여 하되 그 중에도 희노는 더욱 상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뻐함이 지나치면 상을 잘못 주고 성냄이 지나치면 형벌을 잘못합니다. 임금의 위엄은 마치 무엇이든 꺾어버리는 뇌정이나 무엇이든 눌러버리는 만균과 같을 뿐만이 아니기에 비록 계도하여 인견하고 날빛을 화하게 하여 받아들이더라도 선비들이 오히려 감히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성내는 뜻을 보이매리까 이같이 하면 반드시 아래 사람이 입을 다물고 말하기를 기피하여 스스로 그 회포를 다하지 못하게 하고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박상, 김정 등을 추구하는 일은 사안의 뜻이 신실을 포기시키고자 한 뜻을 추구하여 아래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알도록 하고자 청한 것이니 기타 망령된 말은 반드시 아울러 추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랬기를 이 일은 그 처음에 대간이 아무 일은 추구하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추구한다면 마땅히 소의 뜻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하며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박상 등이 뭐로
왕후를 삼고자 꾀하였다는 마땅히 컨주를 받아야 하겠지만 이는 곧 문자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 문자 사이 일로 유사가 큰 죄를 받는다는 것은 성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근데 그 소의 뜻을 조목조목 골라내어 추구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사책에 적어 후세에 전하게 될 것이니 또한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 견책하는 뜻만을 보이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대사관 이 행은 아래기를 다른 일은 모두 망령된 말이라 마땅히 버려두고 묻지 않아야 하나 신실을 보기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모름지기 통쾌하게 추구하여 밝게 드러나게 한 뒤에야 인심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고 특징과 성몽정은 아래기를 국가가 비록 매양 구원하나 국가에 관계되는 말은 말하는 이가 없고 예사만을 가지고 말하는 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아랭글이 모두 거칠일 뿐이었는데 지금 박상 김정은 곧 바로 소견을 개진하여 아래였는데 죄로 다스리기까지 하면 더욱 말을 다 하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같이 망령된 말이라도 더욱 너그러 용납한 뒤라야 착한 말이 날로 올려질 것입니다. 하고 정경 임고는 아래기를 사기는 북돋아 기르기는 어려우나 꺾기는 매우 쉽습니다. 국가가 폐주를 겪으면서 사기가 아직 조금도 떨쳐지지 못했거늘 지금 문자 사이의 일로서 죄를 다스리면 언로에 방해가 있으니 이 또한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일 상교의 유사에게 회부하면 유사가 스스로 할 것이다 하셨는데 대저 임금이 일 처리에 있어 다만 유사에게 회부할 뿐이라면 어찌 의논이 조정에까지 미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아, 부끄럽다. 멋있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1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오늘 경연에서 대간 대신의 말을 듣건대 박상 김정이 신실을 포기시키고자 한 일 외에 다른 일은 모두 문자 사이의 일이니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내 뜻도 과연 이와 같다. 성종조의 일과 반정 당시에 이미 지나간 일은 끝까지 핵실할 수 없고 또한 다시 논란하기도 어려우나 성종조의 배비 윤씨가 종묘 사직의 죄를 얻었으므로 그 죄를 바로잡아 배출한 것은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인데 배조 갑자년에 임사홍이 틈을 타서 비밀이 상서하기를 성종이 명분 없는 이로서 국무를 폐하였습니다 하였다. 그 말이 꼬투리가 많아 당시 조정 대신들이 모두 극주의를 입었으니 환란의 참혹함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 글이 마침내 대내에 남아있어 반정한 뒤 초매한 사이에 다른 문서를 찾다가 내가 얻어보고 놀랐다. 조정해 보이고자 하였으나 소인이 이미 그 죄를 받았으니 보여줬을 데가 없으므로 곧 불사르고 말았다. 이것이 임사홍이 폐주를 격노시켜 큰 화를 일으킨 것이다. 박상 등은 뒤에 난 사람으로 명분 없다는 뜻으로 모르면서 경솔이 이 일을 의논하였으니 평소에 반드시 성종께서 명분 없는 일로 왕위를 폐위했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박상 등은 모두 유명이니 이 사람들이 선동하여 말하면 누가 이를 참말로 듣지 않겠는가. 반정한 일은 조정이 함께 의논하여 천조에 아뢰었으니 비록 사실로서 아니하였더라도 3대 10만을 허물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모름지기 그 말을 희문하는 것이 가하다. 이는 자질구레한 문자 사이 말이 아니니 어찌 관계되지 않겠는가.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15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15일 기사 네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증조실록 22권 중종 10년 8월 16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성균관 전적 이정호가 경성 판관으로 왔다가 와서 사은하고 이어 아래기라. 경성교수 박원겸 평사 문계창 수성철방 유영원 우세로 김양필 황맹원 등이 항상 신을 죽이고자 하였으니 반역할 뜻이 있는 듯합니다. 이상이 곧 선정전에 나아가 대신을 인견하고 이어 명을 내리어 이 정우를 불러 힐문하게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이는 풍병을 앓는 발광한 사람의 말이라 좋긴 믿지만 믿을만 하지 못하거늘 인견하기에까지 이르러 정부 당상과 병조 양사의 장관으로 하여금 참여하여 듣게 하였으니 상이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의심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알겠다.
한 광무가 반측자로 하여금 스스로 안심하게 알고 송태주가 천명을 가진 자는 마음대로 하도록 맡겨두게 한 도량에 비하여 거리가 멀다. 발언한 자가 망령된 말이어서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겠는데 상이 이 정우를 나오게 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정해년의 오응이 함경도 감사가 되었을 때에 바다 위의 불빛을 보고 해적인가 의심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자주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조정에 치게 하였었는데 조정에서는 망령되게 여겨서 곧 공을 제적시키고 신면으로 교대하였습니다. 그도가 이로 인하여 요란하여서 이 시해가 텀을 타서 반란을 일으켜 선동하였으니 그 화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호가 아뢰는 일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 정호가 미치광이 병을 앓아 그런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이 진실로 반역할 마음을 품었다면 어찌 반드시 일개 판관을 모해한 뒤에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니 확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도서를 보내어 진석숨을 잡아오게 하였으니 먼저 이 사람을 추구하고 요란하게 하지 마소서. 또 주장합의 사변에 대한 허실은 변방 장수가 조정이 변방의 일에 마음쓰게 하기 위하여 개청한 군사로서 의뢰 있는 일이니 어찌 이로써 의심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정화가 아른 바는 자기를 죽이고자 함을 의심한데 그친 것이 아니요 반드시 모반한 사실이 있을 것을 의심한 것이니 그 사람들은 모두 잡아다가 주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나 요동시켜서는 안 되니 이는 곧 널리 의논하여 처리할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